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사 장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청 짧은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꾸 좋은 학교라고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려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좋은 학교라는 것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서 집중력 있게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웃으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행동이 준수한 학교를 갖다가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어요. 저교교사가 되기 전에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서브티처로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좋은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의 품행과 행동이 준수하고 수업 참여도가 좋아서 너도 나도 수업에서 웃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들의 행동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수업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웃으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교를 좋지 않은 학교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좋은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학교가 절대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니고 그냥 성적이 높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뭐예요? 학교가 학습을 하고 배우러 가는 장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다운 학교가 좋은 학교죠. 학교다운 학교는 뭐예요?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학교다운 학교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를 말합니다. 학생들의 행동과 품행이 담정하지 못하고 수업의 참여도가 낮고 집중력이 낮은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절대 웃으면서 수업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되지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소리는 지르지 않더라도 때리지는 않더라도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학생들 자체가 귀를 닫고 말을 안 들으니까요. 싸움도 일어날 뿐더러 싸움이라는 거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싸움이죠.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는 학생과 열심히 듣지 않으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라는 것은 학교다운 학교이고요. 학교다운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려거든 준비가 된 학교. 이것이 바로 좋은 학교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부모들의 소득이 높고 학생들이 어, 부모들이 소득이 높으니 학생들이 당연히 좋은 학교이겠지. 그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소득 높은 학교이지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왜 도대체 부모의 소득이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좋지 않고, 부모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가지고 부모가 second shift, third shift를 하거나, 아니면 뭐 second job을 갖거나, third job을 갖거나, 아니면은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 혼자서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와 상호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숙제를 챙겨주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참여도가 좋은지 품행이 다른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는 애대로 학교만 다니고 부모는 부모의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애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득이 높은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죠? 부모가 관심을 아무래도 더 갖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빠만 돈을 벌고 엄마가 집에서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아무래도 아이한테 더 갈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만이 좋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학교를 보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도 1월부터 4월까지 9월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픈스쿨 디스트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좋은 학교에 있는 좋은 공립학교, 좋은 스쿨 디스트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컨시를, 그런 오픈 장소를 열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이 미러키 다운타운인데, 좋은 뉴벌리나 오크릭이나 머스키구나 좋은 스쿨 디스트릭, 퍼블릭 스쿨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학교 스쿨 디스트릭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퍼블릭 스쿨에 한해서요. 프라이빗 스쿨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스쿨은 미국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 프라이빗 스쿨 보내지 않고요. 사립학교 보내지 않고 퍼블릭 스쿨 보내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그 학교에서 직접 1년 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송은이 학교 선생님의 레슨 플랜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송은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압니다. 제가 거기에서 빌딩 서브티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퍼블릭이어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절대 퍼블릭이라고 해서 나쁜 학교, 질 떨어진 학교가 아니고요. 절대 사립학교라고 해서 질 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절대 좋은 학교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이 높고 부모의 성적이 높은 게 아니라, 좋은 학교라는 거 뭐죠? 학교다운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해요. 학교다운 학교는 학생들의 배울 준비가 된 학교, 학생들의 배울 준비가 되고 품행이 담정하고 선생님이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이 조성된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그 양심에 찔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 이제 아무래도 미국 교사 장하나라는 타이틀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어머니들께서나 미국에 사신 어머니들께서 자신의 자식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가르치는 동영상을 많이 찍어달라고 이메일이나 댓글로 많이 요청을 주시는데, 제가 솔직히 찔리는 마음이 그거 올릴 때마다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저희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 영어 배우는 것에 전혀 1도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성인이 되고 22살이 넘어서 한국 나이로 22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엔 저는 영어 My name is how old are you 이런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외적 동기 말고 내면의 동기,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자각을 깨치고 나서 그냥 6개월 정도 바싹 하니까 말을 그냥 일상생활에 술술 되더래요. 이건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학연수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친구들이 옆에서 항상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혼자서 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녀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그렇게 죽어라 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수능에서 그냥 수능에서 1, 2등급 맞으면 될 정도만 가르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 영어 회화에 너무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영어 회화에 몰라도 듣게 되고, 그냥 읽기 듣고 있는 것만 한국에서 할 줄 알면은 수능 잘 보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면서 영어 원어민 선생님 붙여주면서 사교육을 그렇게 드리는 거, 차라리 저는 솔직히 하면 주식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입으로 앞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주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분님들께서 저에게 영어 교육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주시려고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영어 영상 올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는요, 성인 20살 넘고 나서 50살 돼서 70살 돼서 자기가 필요해서 영어 회화를 배우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 전에 한국어도 잘 하지 못하는 애한테 영어 말하기 가르치고 사교육부 쓰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교육부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이 그냥 제주도 여행 갔다 오는 게 저는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간 거, 그게 기억나니? 아니면은 어떤 영어 선생님이랑 배웠던 게 가장 기억에 남니? 물어보면 당연히 전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직업이 교사이지만 저는 제 애 안 가리켜요. 마음껏 놀게 하는 게 저의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대신 저의 교육 철학은, 교육 철학이라고 하기에도 제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공부가 철학이 아니고, 한국 부모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유교 사상인가 뭔가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책 잡고 공부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의 육아의 철학은 한 가지를 말하면 독립심입니다. 독립심. 그래가지고 저는 애기 신생아 때부터 혼자 방에서 재웠어요. 따로따로. 어렸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태어난 지 9주 이상 되면은 따로 잘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삐뽀삐뽀 하정원 소아과 원장 선생님의 삐뽀삐뽀 수면교육폰을 임신했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전문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책 보고 육아를 한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는 혼자 목욕도 혼자 샤워도 혼자 하고 혼자 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밥도 혼자 브렉퍼스트 혼자 자기가 차려 먹고 독립생을 저는 육아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부가 원칙이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가 원해야지 하는 거고, 저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애한테 제가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아요. 단,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게 서포트는 해주는 거죠. 서포트는 해주지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굳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사교육비를 쓰면서 영어를 말하는 걸 가르치는 거는 정말 저는 돈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잖아요. 영어 영상,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수능하고 하는 거지. 저의 진짜 마음은, 뭐하러 어린 애들한테 뭐라 영어를 차라리 한국의 국어사전을 받아쓰기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린이 아니라는 기준이라는 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중학교, 초등학교. 그래요. 굳이 말하는 거,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굳이 내가 직종이 영어 말하기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영어 말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솔직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솔직하고 싶었고, 저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고,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한 거, 좋은 학교는 학교다운 학교, 학교다운 학교라는 거는 학생들이 배울 준비가 된 학교, 그리고 교사가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다. 성적이 좋은 학교, 잘 사는 경제력이 풍부한 학교가 좋은 학교는 굳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에서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상의 브이로그를 올려드릴게요.